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할 때 대한언론인회에서 이승만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미위원부의 활동이 또한 중요하기에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성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이승만은 1919년 8월 25일 집정관 총재 명의로 공포문을 발표합니다. 그중 제2호에 대한민국을 구미, 즉 유럽과 미국 각국에 대표하는 기관으로 구미위원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미위원부의 권한과 기능은 구미에서 정부에 주관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의 국사와 외교는 물론 교포에 대한 행정적 기능도 상해 임정을 대신해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상해 임정과 구미위원부의 관계는 동서양쪽에 분립된 일종의 연립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승만의 친미 외교 노선을 실행하는 기구였습니다.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미주 교민들로부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방 열강, 특히 미국에 대한 외교 선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미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때 미국의 지원을 얻어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미국 본토의 25곳, 미국의 속령 하와이의 11곳, 그리고 멕시코와 쿠바에 6곳의 지방위원부를 두었습니다. 구미위원부 출범 이후 이승만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모금을 위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대한민국 명의의 독립공채를 판매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핀란드의 유명한 여류 독립운동가 말름 스트롬 여사에게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승만은 1918년 뉴욕에서 열리는 약소국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여사에게서 공채 발행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채 발행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칠레, 캐나다 교포와 화교에게 1921년까지 81,351달러가 모금됐습니다. 그 액수는 구미위원부 총 수입의 65%를 차지했으며 해외 독립운동 단체가 거둔 자금 가운데 최고의 액이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공채 판매 대금으로 매달 상해 임정에 1,000달러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저서와 잡지, 팸플릿 출판을 지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이 발간한 한국평론과 프랑스 파리에 있던 황기환의 자유한국 등의 발간을 후원했습니다. 이승만이 구미위원부의 활동으로 1920년 미국 상원 본회의에 한국 독립 승인안이 제출됐습니다. 34대 46으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미국 의회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었다는 중요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열강들을 상대로 한국 독립을 끊임없이 호소한 이승만의 입장은 코리아 완충 지대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공격하고 결국에는 미국과도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싸움터가 됐어요. 막대한 손상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비극을 방지하려면 한국을 독립시켜서 일본을 견제하고 강대국들의 충돌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승만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이승만의 주장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의 말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승만의 주장은 미국민들에게 웃음거리로 취급당했습니다. 이승만이 맨주먹 붉은 피로 외교전을 벌일 때 일본이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승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서구 열강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 패권국의 지위를 차례로 차지하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일본을 기반으로 태평양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이 미국 외교의 기본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이 결국에는 맞았지만 시간이 걸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이 1931년, 중국에 쳐들어간 것이 1937년,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이 1941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일본의 침략을 이승만처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진주만 공격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선전포고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기습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전쟁을 미국이 당하고 나서 그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의회에 가서 그 다음 날 12월 8일 연설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영원한 치욕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을 당한 미국이 치욕을 당한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표현을 하는 연설에서 루즈벨트가 일본이 이렇게 우리랑 싸움을 걸었으니 우리가 싸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합니다. 일본은 기습전쟁을 했고 미국은 그걸 당하고 바로 다음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전쟁 개시한다 선포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I ask that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th,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그래서 그날을 이제 진주만 공격을 받은 날을 미국의 치욕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제관계의 기본은 힘입니다. 더군다나 이승만이 외교 활동을 벌였던 기간은 노골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맞는 소리를 했다 해도 힘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독립을 향한 애국자의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최고위급의 외교관들을 접촉하고 문서들을 뿌려서 한국을 홍보했습니다. 세계 인류 정치가들에게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마지막 10여 년은 참으로 고독한 세월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외교 활동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소수의 지지자들마저도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성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거듭된 독립 요구에 피곤해진 미국은
그를 고집불통의 타협을 모르는 개인적 야망에 사로잡힌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인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 시절 이승만을 지탱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서구 문물을 접했고 기독교 국가가 모두 부강한 나라더라. 그걸 이승만이 이제 간파를 하죠. 그리고 한성 고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독교만이 국가의 부강을 이루는 종교다.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바로 미국이고 영미국가 신앙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탄생시켰는데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국가관과 정치, 경제, 신연 등의 사상적 기초를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에서 우리나라 왕정의 역사를 민주공황정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대륙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해양 세력으로 바꾸는 그런 건국 이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1903년 신학월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대한 장래의 기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 구국론이 그 내용의 중심인데 기독교가 종래의 유불교 및 원시 종교인 무속신앙을 뛰어넘어 민족 종교가 돼야 된다. 이걸 주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토속신앙의 요행정신이 침체된 사회를 그 요행정신으로 침체된 이 사회를 개화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 그 의지를 신학월보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에서 사람들은 몸과 그리고 집안과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을 얻었고 개명한 나라 잘 사는 나라죠. 얻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교는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게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총신형을 받는 그 속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독서와 신학문에 심취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론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차입해주는 신문, 잡지, 역사, 외교, 국립관계, 각국 법률, 동서학문 이런 국제관계 책을 전부 다 읽기 시작합니다. 6개월의 모진 고문과 사형수로 고난 속에서 이승만을 찾아오신 그런 그 주권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개인 구원과 국가의 구원을 같은 차원에서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이 개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외교 독립론, 건국 사상, 교육 입국, 공업 입국을 통해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에 모두 다 기독교의 기초를 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문국가로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와 평등의 자주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끊임없는 활동력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은 그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니가 기쁨으로 거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